이 글은 제가 처음으로 올렸던 것인데 글을 읽어주는 음성이 없어 불편이 컸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더빙하여 다시 올렸습니다. 이제 편히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유죄인가? 있잖아. 우리랑이 팔팔할 때 격리사원과 스토리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말이야. 정자건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는데 나만 딛다 약이 올랐던 거야. 한번 들어볼 켜. 랑은 한마디로 인격이라는 게 펄펄 넘치는 사람이었어. 아는 것도 많고 실력도 있고 재주도 많아서 회사에서 한마디로 짱이었거든. 게다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아주 짧은 흰 바지 있잖아. 그 아슬아슬한 바지를 입고 하얀 티에 흰 머리띠를 두르고 황토색 코트에 서면 내 신랑인데도 내가 뿅 갈 정도였어. 그러니 당연히 여직원들의 눈길이 예사롭겠어. 엄청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랑이 테니스를 치러 갈 때마다 나는 껌처럼 따라붙었어. 운동은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잖아. 미쳤지. 그 힘든 테니스를 기를 써가며 배웠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알아? 운동에도 오르가슴이 있다는 거. 젊은 남자와 공을 치고받고 한바탕 신나게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흥건해지고 말아. 정말 그거 이상이야. 내가 그 속내를 아는데 랑이랑 운동하고 싶어하는 마니아 년들 모두 마찬가지가 아니겠어? 그러니 내가 질투심을 낼 만도 하지. 하지만 피장파장 아니겠어? 나도 처음 본 남성과 즐거웠다면 일종의 스와핑인 셈인데 사회 윤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다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잖아. 그러니 운동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다른 데 있어. 사무실에 격리 직원이 새로 왔다는데 그것 하는 짓이 유상하다는 소문이야. 19살 꽃띠인데 고개 매일 아침 향기로운 차를 랑에게 정성껏 대접한다는 거야. 그거야 당근 그래야지. 나아가 날마다 향기로운 꽃을 랑의 책상에만 꽂아준다는 거야. 그래, 그것도 이해할 수 있지. 근데 매일같이 야시시한 옷을 입고 아는 것도 랑에게 시시콜콜 물어가며 눈꼴시게 교태를 부린다는 거야.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문제는 그 애가 얼짱몸짱이라는 거야. 어느 부처님이 그런 아이를 마냥 모른 채 할 수 있겠냐고. 비교적 규칙적이던 랑의 퇴근 시간이 무너지고 있었어. 처음에는 2시간, 다음에는 3시간. 제보자에 의하면 둘이서 몰래 저녁 약속을 하는 낌새를 느꼈대. 남녀가 단둘이서 자주 시간을 갖다 보면 뭐가 되겠어? 나야 랑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 너무 위험하잖아. 이 일을 어째 드러내놓고 투정을 부릴 수도 없고 거래처나 직원들하고 저녁 한 끼 해야 한다는데 그게 뭐 크게 잘못된 점은 없잖아. 그러니 짜증만 나는 거 있지. 몇 날 며칠 혼자서 고민하다가 반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당신 직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게 어때? 어쩐 일이야?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요즘 당신 퇴근도 늦고 수고도 부쩍 많은 것 같아서 내가 한턱 쏠게.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아마 멋진 회식이 될걸. 사무실 직원만 해도 7명이야. 괜찮겠어? 그쯤이야. 대신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모두 참석시켜야 해. 괜한 고생하는 거 아냐? 랑은 그렇게 말하고 혼자서 구시렁거리는 거 있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밖에서 하면 간단할 텐데. 중얼중얼. 생각해봐. 그 조그만 계집애에게
나라는 존재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방법. 그리고 랑에게도 가정과 직장을 확실하게 구분시켜주는 것. 곧 계집에 꼭 데려와야 해. 하는 말이 목에 차올랐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했어. 눈치가 있으니 어쩜 알아들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서둘러 시장을 다녀왔는데 벌써 오후 5시. 곧 손님들이 들이닥칠 것인데 어쩌면 좋아? 공연한 짓을 하는가 싶었어. 간단히 삼겹살에 상추나 준비할 걸. 잘난 솜씨 뽐내려고 이것저것 준비했으니 미쳤어. 아무래도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 객지에서 누구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이젠 식당에 주문할 수도 없고 조바심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설상가상 또 무슨 일이람. 다짜고짜 물 묻은 손으로 문을 여니 웬 소녀가 꽃다발을 한 알음 안고 인사하는 거야. 방긋 웃으며. 안녕하세요. 누구? 저 격리 담당 임정아예요. 내가 놀라서 입만 벌리고 있는데 힘드실까봐 도와드리러 왔어요. 괜찮겠죠, 언니? 삥 망치가 날아와 머리를 때렸어. 언니라니? 사모가 아니고 언니라니? 이 조그만 아이가 미리 선수를 치며 자리 잡고 있네. 그런 생각이 치밀었지만 초면부터 어린애와 싸울 수도 없잖아. 그보다 내가 화를 못 낸 이유는 그 애가 귀엽다는 거야. 난 상상하길 눈, 코, 입 하나하나가 윤곽이 또렷한 서구적인 아이였거든. 근데 얼굴은 조그맣고 오밀조밀한 게 이중기를 쏙 빼닮은 눈으로 요로꼼 꼬리치는데 어떻게 화를 내? 게다가 큰 키에 날씬한 허리, 하늘거리는 생머리,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 여자인 내가 보기에도 가히 압권이었어. 그 애가 언니, 이거 탕수육 맞죠? 이건 제 전공이거든요. 하더니 튀기고 얹고 부치고 무치고 금방 요리를 끝내버리는 거야. 그것뿐이 아냐. 언니, 간 좀 보실래요? 보통 솜씨가 아냐. 어쩜 그렇게 맛있던지. 난 어느새 그 애의 일을 도와주는 보조가 되고 말았다니까. 아무튼 덕분에 시간은 넉넉하게 됐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완전 핀트가 빗나가 버린 거야. 안 그래?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것인데 랑은 내가 왜 직원들을 초대했는지 그 눈치를 챘을까? 그렇다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랑이 대책 없이 그냥 있지는 않았겠지? 미스 임은 어떻게 날 도와줄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이가 부탁했겠지. 소장님이 직원을 초대하겠다고 했을 때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 기쁜 마음 따라 제 몸이 마구 뛰어왔어요. 그제야 난 아차 싶었지. 그 애는 볼이 빨개지며 말했어. 어서 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언니라 한다. 요걸 시정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랑이 시킨 것은 아니라면 요 계집의 단수가 엄청 높은 것인지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 하지만 정작 내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은 그 다음이었어. 직원들이 하나둘 들이닥쳤을 때 어머, 한 대리님 수고 많으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이요. 이것 봐라. 자리까지 배정하면서 아예 제가 주인 노릇을 하네. 한 대리가 자리에 앉으려다 말고 멀뚱히 서 있는 나에게 황급히 인사를 한다. 사모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뭐려, 어서 앉으세요. 역시 한 대리가 내 체면을 세워주더군. 잘 봐. 사모님이라 하는 거야. 좀 배워. 속으로 생각하며
미스임을 힐끗 쳐다보았는데 유건 전혀 개의치도 않는 거야. 어머, 강 기사님 어서 와요. 뭘 이런 것까지 들고 오셔요? 화장지와 세제를 들여놓으며 하는 이야기다. 아니, 그건 내가 해야 할 얘기가 아닌가? 이런. 여기 사모님이셔요.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젠 소개까지 한다. 그리고 강 기사에겐 사모라 하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호호호. 가만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질 것만 같아. 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채 멍청이 서서 부글부글 뒤집히는 마음을 간신히 다스리려야 했었는데 현명한 독자님에게 묻고 싶어. 이런 내가 이상한 건가? 고 계집애가 천방지축인가? 랑은 이상한 점이 있어. 장점이라 할까? 단점이라 할까? 일상에서 부부가 부딪히는 일이 좀 많아. 특히 요즘 들어 싸움이 잦은 편이었거든. 한바탕 하고 나면 서로 쳐다보기도 싫지. 물론 잠자리도 따로따로. 열불이 나서 잠도 안 오고 TV만 뚫어지라 보고 있는데 랑은 무얼 하는지 늘 조용한 거야. 그런데 그런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생겼어. 작은 조형물이 턱하니 장식장에 놓이는 거야. 처음에는 그게 우연인가 했지. 그러나 싸우고 난 다음 날이면 꼭 하나씩 새로 태어났어. 토끼, 소, 호랑이, 백조. 동물의 모습이 많았고 크게 싸운 날에는 고뇌하는 남자나 축 처진 여자의 나신, 로마 시대의 검투사같이 힘이 꿈틀 때는 근육질 남자도 태어났어. 랑이 어렸을 때 미술을 했었대. 그래서 아마 화가 나면 그런 거로 사귀는가 봐. 목각도 있고 지점토로 만든 것이 많은데 나는 그때마다 날밤을 까는 줄 알았어. 한 번은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어. 근데 불과 1시간 만에 예쁜 조형물이 태어나는 거 있지. 신통망통이야. 참. 또 이상한 것은 새로 만든 것과 옛 것을 놓고 비교하더니 둘 중 하나는 부숴버리네. 아깝잖아. 자기가 무슨 이름난 도공인 줄 아나 봐. 아무튼 가장 최근에 만든 토끼는 내 맘에 쏙 드는 거 있지. 한쪽 귀는 비스듬히 누이고 한쪽 귀는 살짝 꺾였어.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살아 움직일 것 같았어. 나는 빨간 눈도 그려 넣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런데 랑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작품이 버린다나? 또 싸웠어. 그것 가지고 결국 랑은 고집을 꺾고 눈을 그려 넣었지. 눈이 생기니까 토끼는 영락없이 살아있었어. 그건 랑도 시인하더군. 나는 그 토끼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진열했지. 다시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갈게. 고지요. 가장 나이가 많은 김 부장님이 이 기사와 함께 도착했어. 고 계집애는 부장을 맞은편 한가운데로 모시는 거야. 가장 상석은 랑을 위에 남겨두고 그러고 보니 각자의 자리가 서열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 같았어. 그게 미스임이 서둘러 자리를 배정했던 이유였어. 그런데 직원들이 뻘쭘히 기다리고 있는데 랑이 오질 않았어. 부장님, 소장님은 늦으시나 봐요. 고 계집애가 물었어. 거래처에 가셨는데 왜 일이 늦을까? 우리 먼저 시작하자고. 부장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 미스임은 부장에게 사정하고 있었어. 저것이 은근히 랑을 챙기네. 그런 생각만 들었지. 녀석, 아직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부장 말투 좀 봐. 부하들을 다독이고 있잖아. 자기가 마치 사장 같아.
여긴 나의 집이고 내가 분명 사모님이지만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는 내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엄숙함이 느껴졌어. 직장이라는 분위기. 드디어 랑이 도착했어. 김 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거야. 연자, 왜 다들 식사를 안 한 거야? 늦으면 먼저 했어야지. 그런데 랑의 얼굴이 이상해. 눈부신 후광이 그를 감싸고 있잖아. 평소와 다른 낯선 얼굴, 그의 조직의 대장. 바로 그 얼굴이었어. 랑은, 아니 대장은 사람들과 음식들을 훑어보더니 나를 보고 눈을 찔끔해 보이고 상석에 앉는 거였어. 그것은 나보고 수고 많았다는 나머지 집안 행사 때도 그랬으니까. 사모님도 옆에 앉으세요. 잔심부름은 제가 할게요. 미스 임의 목소리였어. 이젠 사모님이래. 기특하지? 그래요. 사모님, 앉으세요. 빨리 앉으셔야 저희도 시작합니다. 김 부장님도 나를 올려보며 권했어. 나는 왠지 황송하고 겸연쩍어. 미스 임이 고생 많았어요. 솜씨가 참 좋던데요. 하고 묻지도 않는 소리를 하며 대장 옆에 얌전하게 앉았어. 요리 학원을 1년 동안이나 다녔대요. 우리의 보물이랍니다. 직원들이 너도 나도 나서며 너스레를 떠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한예리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는 게 내 눈을 스치더군. 순간 나의 정보통인 한 대리에게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 그건 모함이었을까? 그러나 식사가 끝나가고 미스 임이 장식장의 토끼를 보며 욕심을 냈을 때 내 분통을 건드리는 사건이 또 터졌어. 어마, 예뻐. 어쩌면 요렇게 귀여울까? 아, 그거 내가 널 생각하며 만든 거야. 선물하고 싶었으니 마음에 들면 가져. 이게 무슨 소리야? 나와 다투고 나서 저 계집애를 생각하며 저걸 만들었다는 말이야? 그런 얘기를 내 앞에서, 더욱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해도 되는 건가? 아우, 내 머리가 돌고 있어요. 어마, 소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토끼띠인 줄 어떻게 아셨죠? 고마워요. 저 계집애, 좋아, 날뛰는 것 좀 봐. 그 토끼를 화장지로 에워싸고 다시 손수건으로 고이 싸서 가방 깊숙이 넣으며 하는 말. 소장님, 제가 죽는 날까지 간직할래요. 내 속은 다시 지글지글 끓고 손까지 부들부들 떨려오는데 대장이 엄숙하게 말을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집에 초대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요. 그것은 가정이 직장과 똑같은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실천해 본 거죠. 난 생각 못했는데 집사람은 그걸 생각해냈어요. 저는 집사람을 매우 존경합니다.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능력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그건 제 능력이 아니라 모두 집사람의 탁월한 내조 덕분입니다. 랑은 식탁 위에 꽃병을 잠깐 응시하더니 말을 이었어. 난 그때 랑이 그 애를 보고 있다는 착각을 했어. 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고 싶은 사람은 미스 임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지만 미스 임이 우리 가족이 된 후 직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활기 넘치는 직장, 향상된 능률, 이 또한 한 소녀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이지요. 우리는 미스 임의 이러한 열정을 한치의 왜곡 없이 진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장이 말을 끝내자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어. 그것은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어쩌면 일부 직원들의 오해에도 일침을 가하는 뜻도 있을 거야. 대단해. 나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마음이 졸아들었어. 미스 임도 졸아드는 표정이었어. 그런데 한 대리는 왜 쫄고 있지? 직원들이
모두 떠나자 겨우 잠재웠던 내 가슴속 불이 다시 타올랐어. 난 장식장에 조형물들을 하나씩 집어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어. 요건 어떤 년을 생각하며 만들었지? 악을 쓰며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어. 지점토로 만든 조형물들은 꺾이고 배가 터져 속뼈대를 이루던 종이 뭉치가 창자처럼 기어 나왔어. 직원들을 배웅하고 뒤늦게 돌아온 랑은 그런 나를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어. 지점토 조형물들은 수류탄 터지는 것처럼 시원스레 부서졌는데 목각은 대굴대굴 구르기만 했어. 그때 랑이 망치를 들고 오더니 뜻밖의 목각을 사정없이 내리쳤어. 축 처진 여자의 나상은 허리가 부러지며 튀어올라 잔치상의 김치 접시 위에 엎어졌어. 피를 흘리는 나상, 그건 처참한 퍼포먼스였어. 나는 나도 모르게 랑을 막아서며 목각들을 주워 품에 감추게 되더군. 지점토는 한두 시간이면 만들어졌지만 목각은 일주일도 걸렸고 몇 날 며칠치를 하여 은은한 광택이 돌았는데 너무 아깝잖아. 랑은 말없이 상을 치우기 시작했고 나도 하는 수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지. 청소까지 끝낸 후 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랑은 뱀처럼 떠리를 틀고 있는 나를 번쩍 들고 침대로 데려갔어. 그리고 날 깊숙이 끌어안는 거야. 랑은 몸부림치는 내 몸을 반 강제로 열고 있었어. 반 강제로 나는 문을 열었어. 다음 날 랑은 말했어. 일찍 부모를 잃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 불쌍한 아이야. 직원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당시 회사가 정말 어려웠던 때였는데 모두 힘을 합쳐 이겨낼 원동력을 그 애가 만들어냈어.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미처 몰랐어. 그 이후로 그 애는 집에 자주 놀러왔어. 나를 언니, 언니하며 살갑게 따랐고 랑도 그 애를 끔찍이 아꼈어. 데리고 다니며 테니스도 가르쳐주고. 그래도 난 랑이 그 애와 테니스를 치면 속이 부글거리는 거야. 나에게는 주제않던 그런 성심이 눈에 보이는데 내 맘이 어찌 편하겠냐고. 한 번은 다른 회사와 시합이 있었어. 직원끼리 하는 시합이라서 그쪽 사장과 여직원이 한 팀, 그리고 랑과 그 애가 한 팀이 되어 상금을 걸고 붙었지. 그쪽 사장은 나이는 많았지만 훨씬 노련했고 특히 여직원의 실력이 월등했어. 우리 애는 아직 초보였거든. 그러니 누가 보아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랑의 움직임이 필사적이었어. 애는 네트 앞에 바싹 붙여놓고 거의 모든 공을 랑이 혼자 처리했어. 마치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사람이 싸우는 격이었는데 내 생전 랑이 그렇게 끈질기게 움직이는 건 처음 보았어. 하지만 상대는 노련했고 랑은 역부족이었어. 계속 밀리기만 했지. 그러자 그 애가 달라지고 있었어. 신압으로 움직임이 빨라지더니 나중엔 결사적으로 달려드는 거야. 팔이 잡는다고 하지. 배구의 블로킹처럼 네트 앞에서 상대방의 스트로크를 발리로 처리하는 거 말이야. 그거 생각보다 무지 어렵거든. 처음엔 하나둘 우연히 잡는가 싶었는데 갈수록 그 횟수가 빈번해지는 거야. 꽁지머리를 휘휘 날개처럼 날리며 긴 다리는 날아다니는 듯 공을 도끼로 장작패듯 하는데 상대가 그만 망연자실하며 공 줄 곳을 몰라. 자연히 공은 랑 쪽으로 얌전하게 넘어오는데 랑은 강한 스트로크의 패싱샷이
주특기였거든. 다운 더 라인이라고 하던가. 빨랫줄처럼 쭉 뻗어나가는 공을 따라가던 노장의 발은 지쳤어. 기적이 일어났지. 실력의 열쇠를 딛고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거야. 모두 열광을 했는데 란과 그 애, 희열을 못 참고 고함을 지르더니 서로 꽉 부둥켜 안는 거야. 내가 보는 앞에서 아우, 또 내 머리가 돌아요. 몰라도 그때 오르가슴은 대단했을 거야. 그 그림만 보면 분하게도 A인지 N인지 정말 분간 못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또 가도 그 애는 내내 내 목구멍에 걸린 가시였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가 결혼 날짜를 받았대. 말도 안 돼. 아직 어린 나이인데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호기심은 불타올랐어. 난 그 애를 불러 이야기했어. 같은 여자끼리 숨김없이 진실을 터놓아 보자고. 그 애는 입을 꼭 다물고 망설이고 있었어. 난 조바심에 애가 꿇어 또 다그쳤지.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었던가? 그 말에 그 애는 텅 비어버린 진열장을 쳐다보다가 괜찮겠어요? 란다. 순간 내 정수리에 서늘한 바람이 스치더군. 갑자기 그 애의 입술이 꿈틀거리더니 단호하게 말했어. 소장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나는 순간 숨이 꽉 막혔지만 그걸 감추기 위해 먹지도 않는 사과를 거칠게 갖고 있었어. 그런데 소장님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끝이라 여기고 난 용기를 내어 물었죠. 저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물론 사랑했지.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어요. 난 화가 나서 악을 쓰며 말했어요. 그럼 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없죠? 왜 날 내버려 두었죠? 그러니까 난 입이 빠지직 타들어갔어. 선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돼요. 선도 넘지 못할 사랑이라면 그런 것도 사랑이래요. 그동안 그 긴 세월을 나는 무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애는 마치 시를 읊듯 속삭였어.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온몸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면 기가 막혀. 무슨 심파소설을 쓰냐? 어떻게 내 신랑이 너의 그냐? 나는 화가 치밀어 미스임을 쏘아 보았는데 그 애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걸 보고 그만. 죽고 싶은 마음에 동해 안에 갔었어요. 거세게 밀려왔다가 힘없이 돌아가 버리는 파도. 그래요. 그는 파도였어요. 나는 갯바위. 난 내내 서서 그 파도를 기다렸어요. 이번엔 파도에 휩쓸리겠지. 다음엔 더 큰 파도로 다가오겠지. 언젠가는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파도는 숨막힐 듯 달려왔다가도 내 발 아래에선 멈칫멈칫 돌아가 버렸어요. 끝도 없이 변함도 없이 나는 왜 긴 세월을 가슴에 불을 지피고 있었을까요? 나는 왜 잔잔한 바람에도 조마조마하며 떨고 있었을까요? 그는 저에게 커다란 나무였지만 실상은 이미 새파에 찌들어 메마른 고목이었어요. 메마른 고목이라는 말에 나는 왜 말라버린 지점토가 생각났을까? 한때는 랑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 포장도 뜯기지 못한 채 딱딱한 벽돌이 되어 달가닥 달가닥 쓰레기통 안에서 아우성쳤다. 그 애는 내가 마치 세파의 원흉이라는 듯, 이 사회 모두가 그렇다는 듯 나와 주변을 서서히 둘러보고 꼭꼭 씹어 말했어. 전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는 나의 온 정성과 여린 가슴을 철저하게 추행했어요. 나는 여성인권위원회에 상담할까도 생각했어요. 어느 유능한 변호사는 그를 엮어 고소할 수도 있겠죠. 그걸 증빙할 자료는 넘치니까요. 하지만 포기했어요.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는가 보죠? 한편에서 줄기차게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향 동네 오빠인데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어요. 그 오빠의 눈 속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회사에서는 한 대리가 시시콜콜 따지며 나에게 집요하게 들이대었어요. 그것도 너무 싫었지요. 저는 다음 주에 결혼하지만 결국 이렇게 떠나가지만 전 소장님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언니는 그에게 죄가 없다 하실지 몰라도 저에게는 죽어서도 유죄예요. 아우, 나는 또 정신이 흔들렸어. 여기서 끝맺겠어요. 이 글은 고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다가 써본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